돈 공부해야 하는 이유. 부의 계단편. 돈의 맛을 알아야 부를 쥐게 된다. 돈의 맛. 밥에 눈을 떠라. 자로 시작해 가가 되어라. 부의 계단에 올라라. 전 월세와 부의 사다리. 아파트를 갖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다. 위기는 교훈을 남긴다. 2장 절약편. 쌓이는 돈, 나가는 돈, 지키는 돈. 돈의 세 가지 통로. 돈이 쌓이는 저축. 돈을 지키는 지출. 쇼핑 전투에서 이기는 법. 소비는 미덕이 아니다. 세금이 가장 큰 지출이다.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돈의 본질을 읽어라. 투자편. 모으고 불리는 기술. 재무제표 못 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돈을 벌려면 자본주의를 배워라. 자기 돈, 남의 돈, 투자받은 돈. 절대 잘리지 않는 직장. 부동산으로 경제적 완생을 이뤄라. 금은 왜 안전자산이 되었는가? 금과 돈의 역할. 양날의 검, 금융상품. 돈 버는 1근육은 따로 있다. 돈이 따라오게 하는 장사법. 인생편. 부는 마인드에 있다. 부의 사다리가 끊긴 세대. 당당하게 살아라. 지하, 반지하, 지상의 삶. 돈의 순리를 따라라. 아들아, 결혼은 경제적 계약이다. 딸아,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부자 가문.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결심 말고 세 가지를 바꿔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 돈 공부편. 돈 보이는 눈이 뜨이는 네 가지 공부법. 종이 신문의 모든 기사를 읽어라. 돈 공부하는 독서법은 따로 있다. 자연 법칙이 곧 경제 법칙이다. 경제 용어 공부법. 맺은 말.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다. 아들의 편지. 아버지의 등불로 세상을 봅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 다음은 너희 엄마가 강조하는 돈맛이다. 첫째, 돈 아끼는 맛이다. 내 엄마는 집안 모든 물건이 돈이다 라고 말한다. 물건을 아끼는 맛이 바로 돈 아끼는 맛이라고 한다. 엄마가 매일 집에서 입고 있는 그 검정 치마와 누런 셔츠. 아버지가 신혼 때 사준 옷이다. 엄마는 20년 넘게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돈을 아끼는 맛은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같은 맛이라고 했다. 아끼는 돈맛은 편안하고 그윽하다고 했다. 할머니가 끓여주는 청국장의 맛이라고 했다. 두 번째, 돈 잘 쓰는 맛이다. 너희 엄마는 결혼 초부터 돈 대비 가치를 따져서 물건을 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 엄마는 외식을 나가면 아버지와 자주 언쟁했다. 아버지가 사람 수에 맞춰 고기 4인분을 시키려고 하면 너희 엄마는 3인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세 번째, 돈을 모으는 맛이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으면 1년에 2,400만 원,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다. 엄마는 아버지의 월급 중 200만 원을 무조건 떼어 저축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아버지의 월급으로만 6억 원 넘게 모았다. 모으는 돈은 산술 평균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너희 엄마의 밥은 소소한 일상으로 얼룩져 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쓸쓸하게 보이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거라고 한다. 아버지는 나의 아내, 너희 엄마의 뒷모습이 쓸쓸하다. 밥에는 밥물이 아니라 눈물이 담겨 있다고 한다. 너희 엄마의 구질구질한 밥 먹기에도 이 아버지의 밥벌이에도 눈물이 담겨 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밥의 가치와 밥의 눈물을 깨우치길 바란다. 밥은 경제의 핵심이다. 아동기는 돈의 소비 원리를 깨우치는 시기이다.
청년기는 근로소득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장년기는 사업소득에, 노년기는 자본소득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외할아버지는 한평생 본인을 위한 낭비 지출이 거의 0이었다. 평생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술과 담배가 시간과 돈의 제일 낭비라고 여기고 사셨다. 그렇게 소비 지출을 줄여 종잣돈을 만들었고 그 종잣돈으로 투자 지출을 했다. 오직 자식, 땅, 소 3가지였다. 수위는 미덕이 아니다. 정리정돈하기. 전설적인 미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브는 텍사스 대학 졸업식에서 말했다. 매일 아침 자리를 정돈하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잠자리를 정돈하는 건 사소한 일이 아니다.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사소한 걸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부와 성공이 따라다닌다. 생명이든 물건이든 그 안에는 삶의 지혜와 행복, 그리고 삶의 본질이 들어있다. 따라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밥벌이 잘하는 사람, 밥 잘 먹는 사람, 밥값 하는 사람. 아들아, 이 아버지는 내가 밥벌이 잘하고 밥 잘 먹고 밥값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집안이 부를 이루지 못한 원인은 증조 할아버지의 농촌 정착, 돈보다 술과 친했기 때문이며 부동산과 부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며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그런 현실에 대해 불편할 생각 말고 받아들여라. 세상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만족을 느끼기 전에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그 일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망치면 그것은 부모 탓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이다. 잘못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부터 배워라. 인생이 불공평한 것에 빨리 익숙하게 되기를 바란다. 빌 게이츠 회장이 마운틴 위트니 고등학교에서 한 연설이다. 연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니 더 이상 사족을 붙이지 않겠다. 식사를 하시면서 그분이 아버지가 기러기 아빠일 때 모습이 선명하다며 당시 이야기를 꺼내셨다. 2005년인가 자네가 기러기 아빠일 때 매일 새벽부터 아침 수영을 하고 출근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운동으로 몸에 열이 다 가시지 않아서 얼굴에 땀방울이 송송 맺힌 모습이었다. 참 자기 관리가 철저한 친구구나 생각했다. 16년 전 내 엄마가 콜릭이었던 너희 둘을 데리고 고모가 있는 캐나다에 갔던 그때다. 아버지는 혼자 지내는 그때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새벽 운동으로 일과를 시작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독서로 마감하는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분은 아버지도 다 잊어버린 그때의 아버지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다. 아버지도 다 잊어버린 그 치열했던 시간을 그분이 기억해준 그 순간에 아버지는 다시 그때처럼 치열하게 살고 싶다는 의욕이 솟아났다. 아버지는 1981년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위아래에서 성북동으로 가는 85번 버스로 통학을 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번호의 버스다. 그 시절 중학생은 검은색 교복을 입었고 옛날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거나 한 손으로 들고 다녔다. 그때 아침 통학버스는 지금의 지옥철을 능가하는 만원 버스였다. 1981년 5월 1일 화창한 날이었다. 아침 등굣길에 버스를 탔다. 웬일인지 그날은 만원 버스가 아니었다.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했다. 그래도 빈 좌석은 없었다. 중학교 때 아버지는 키가 작았다. 아버지는 버스 손잡이를 잡기 위해서 단이 높은 버스 뒤쪽으로 갔다. 내 앞에 좌석에는 21~22살 정도로 보이는 회사원 누나가 앉아 있었다. 누나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 누나는 아버지의 책가방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도시락 반찬 때문이었다. 김치 반찬이 흘러나올까 걱정이었다. 그러는 찰나 누나가 갑자기 가방을 당겨서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버스는 출발하고 아버지는 가는 내에 찜찜한 마음이었다. 사람의 예감은 어느 때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다. 아버지의 예감은 적중했다. 어머, 나 어떡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나의 당혹스러운 비명이 들렸다. 아버지는 바로 책가방을 내려다 보았다. 아, 망할 놈의 김치 국물. 가방 틈 사이로 김치 국물이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누나의 치마 위에 김치 국물이 흥건했다. 누나가 내 가방을 잡고 위로 올리자 가방에서 김치 국물 방울이 계속 뚝뚝 떨어졌다. 아버지는 얼른 가방을 받아 들었다. 김치 국물은 아버지 바지와 신발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누나는 자기의 손수건으로 치마 위에 김치 국물을 연신 닦아냈다. 아버지는 김치 국물이 계속 흐르는 가방을 들고 그 누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 누나는 괜찮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 김치 국물 외에 다른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아버지는 어찌할지 몰랐다. 그때 버스가 도남동의 태극당 정거장에 멈췄다. 차가 멈추자마자 출입구로 달려가서 바로 내렸다. 아버지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 아니었지만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그 기억은 선명한데 그 사건이 있던 날의 기억은 이상하게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학교에 갔는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날 점심은 먹었는지, 어떻게 집에 갔는지, 버린 반찬통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없다. 김치 국물, 그 가난이 부끄러웠다는 기억이 외에 다른 기억이 없다. 전혀 없다. 아들아,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저 불편할 뿐. 이 말은 거짓말이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슬픈 것이다. 아버지는 그 일을 지금까지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낯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